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엄마한테 전화했어? 아, 맞다. 오늘 바빠서 못했다. 회사에 일이 생겨서 오늘 너무 바빴거든.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일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걸 깜빡할 수가 있어? 이 엄동설 안에 엄마 혼자 계신데 당신은 걱정도 안 되는 건가? 그게 아니면 전화하기 귀찮아서 그런 건가? 남편이 한껏 비아냥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회사에 큰일이 터져서 종일 동동거리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에 저도 덩달아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내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나 해? 거래처에 납품한 상품이 잘못돼서 그거 처리하느라 종일 한 끼도 못 먹고 이 추운 날 밖에서 덜덜 떨면서 일했어. 근데 매일 전화하다가 오늘 전화 한번 못 드린 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야?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사실 나 어머님께 전화드리고 싶지 않아. 전화해봤자 시큰둥하게 반응하시는데 전화하고 싶겠어? 그랬구나. 이제야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결국 우리 엄마가 불편해서 전화 안 한 거다 그 말인 거네.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이번 달에 전화 몇 번이나 드렸어? 내가 알기론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 번 통화했거든? 그건 우리 엄마가 뭐 물어보려고 당신한테 먼저 전화했던 거잖아. 이미 잔뜩 흥분한 상태였기에 제가 남편에게 버럭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한 거나 내가 한 거나 그게 그거지. 아무튼 통화는 한 거잖아. 사실 난 장모님이 너무 반기는 거 부담스럽고 싫어.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야. 그리고 며느리랑 사이랑 똑같냐? 당신은 며느리인데 마땅히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다 우리 엄마 혼자 계시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남편의 억지에 너무나도 기가 막혔기에 제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뒤 남편과 저는 한동안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누이가 잠시 우리 집에 들른다고 했고 그제서야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아마도 시누이 앞에서 다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겠죠. 시누이는 약간은 냉랭한 성격으로 워낙 표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랬기에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누이의 속마음을 여전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도 시누이가 집에 와서 별말 하지도 않고는 직접 담근 생강청을 제게 건넸어요. 이거 우리 시어머님이 직접 담근 생강청인데 겨울 내내 이거 우려 마시면 감기는 담쌓고 산대. 올케 겨울에 감기 달고 산다고 해서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 회사에 두고 수시로 마시면 좋을 거야. 그럼 난 이만 갈게. 형님,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제가 빨리 준비할게요. 괜찮아. 요즘 어떤 정신 나간 시누이가 올케한테 밥상을 차리라고 해. 올케도 종일 회사에서 힘들었을 텐데 대충 챙겨 먹고 얼른 쉬어. 시누이는 그저 그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처음 시누이를 만났을 때가 문득 생각나는데요. 시누이와 남편은 남매지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많이도 달랐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은 약간 여리고 감성적인 반면 시누이는 괄괄하고 말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처음 시누이를 봤을 때 약간 무섭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오히려 뒤끝없는 그런 성격이 편할 정도였어요. 오히려 남편처럼 지지부진한 성격이 더 피곤하기만 했으니까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꼼꼼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회사에서도 꽤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지내보니 그 꼼꼼함이 쪼잔함으로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틀에 박혀서 하나하나 따지는 남편의 모습에 결혼 6개월 만에 정남이가 떨어질 정도였으니까요. 시누이와 남편의 성격이 바뀌어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암튼 그날 시누이가 생강청을 가져다 줘서 화가 약간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남편과도 잘 지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시어머님에게 매일 전화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퇴근 후 식사를 하던 남편에게 그달 집안 행사에 대해 말을 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생신이라
다음 주 토요일 날 가족들끼리 다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잊지 말고 있어. 선물은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다음 주 토요일? 알았어. 나도 기억해둘게.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을 했기에 저도 별 걱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족 모임 전날이 되었고 제가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어요. 여보, 잊지 않았지? 뭘 잊지 않아? 아니, 우리 엄마 생신이라 내일 다 같이 식사한다고 했잖아.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 점심 먹기로 했거든. 그리고 내일은 친정에서 다 같이 잔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이는 거잖아. 그게 내일이었나? 어쩌지? 난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일주일 전에 말했던 거잖아. 그럼 당신은 안 가겠다 그 말인 거야? 당신은 갑자기 버럭하는 그 버릇 좀 고쳐. 우선 내 상황을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대체 당신은 왜 못 가는데? 내일 우리 엄마랑 식사 약속 있어. 우리 엄마가 입맛도 없고 그래서 며칠째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해서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리기로 했어. 당신도 그래. 맨날 엄마랑 통화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를 수가 있어? 나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으니까 모르지. 내가 어머님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일일이 어떻게 다 알아? 남편이 시어머님 때문에 미리 약속했던 엄마 생신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기에 화가 난 제 입에서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평소 남편이 얼마나 꼼꼼한 성격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말한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었거든요. 한마디로 남편은 고의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남편이 괘씸하기만 했기에 저도 모르게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오히려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거봐, 당신 그 마음이 문제야. 그렇게 건성으로 통화를 하니까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모르는 거잖아. 아무튼 난 내일 처가에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당신 혼자 가면 되는 거잖아. 뭘 굳이 나까지 참석하라고 그 난리야. 당신 진짜 이기적인 거 알고 있어? 만약 내가 어머님 생신에 참석 못한다고 하면 당신 어떨 것 같아? 장모님 생신이랑 우리 엄마 생신은 다른 거지. 생각해봐. 우리 엄마는 혼자 고생하면서 우리 남매를 키우셨잖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안쓰럽겠어. 나도 우리 아버지만 계셨어도 안 그래. 근데 장모님은 장인어른도 계시고 처남이랑 처제랑 당신까지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닌가? 됐어.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당신 내 말 잘 들어. 그동안 난 어머님한테 할 만큼 했어. 당신이 거짓 매일 안부 전화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한 달에 몇 번씩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그것도 했어. 그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나만 이래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주변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당신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거 같더라고. 아무튼 됐고, 당신은 말이야, 내일 우리 엄마 생신 축하 자리에 참석 안 하면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뭐? 못 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이혼이라도 하자 그 말인 거야? 못할 거 뭐 있어. 어차피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잘 된 거 아닌가? 라며 제가 대충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홀로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데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렸어요. 우선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이 시어머님이었는데요. 마치 홀어머니가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 마냥 수시로 남편을 불러대고 남편을 시어머님 당신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래서 홀 시어머니만 있는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부터 해서 시어머님은 우리 남편을 당신 남편 대신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인데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는다는 생각과 함께 시어머님만 끼어들지 않는다면 우리 둘 사이에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암튼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에는 이혼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친정에 들어서자마자 부모님이 제 얼굴을 보고 놀란 듯 했는데요. 차마 이혼 이야기는 꺼내지 못한 채 둘러대고 말았어요.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도 제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이자 엄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너 김서방하고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 사실은 나 이혼하고 싶어. 그 사람 너무 이기적이라 같이 못 살겠어. 그리고 시어머니도 짜증나고. 아무튼 홀시어머니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남편을 마치 당신 남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게 결혼 전에 엄마가 뭐라고 했어. 홀시어머니 힘든 자리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했잖아. 그때는 김서방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는 엄마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그러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해. 근데 결혼 전에는 진짜 안 그랬단 말이야. 한참 동안 제 말만을 듣고 있던 엄마는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그 뒤 남편이 제게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저는 남편의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한번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하니 목소리조차도 듣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 며칠이 더 지났을까요? 신우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 신우이에게는 나쁜 감정이 없었기에 제가 모른 척 전화를 받았어요. 올케, 혹시 말이야,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올케네 회사 근처로 갈 일이 있어서 얼굴 좀 볼까 해서 말이야. 저기 형님,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요. 혹시 그이한테 연락 못 받으셨나 본데 우리 곧 이혼할 생각이거든요. 올케, 사실은 내 동생한테 연락받고 올케한테 연락한 거야. 둘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하면 나도 말릴 생각은 없는데 이혼하기 전에 나 한 번만 만나줘. 그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 거지? 평소 괄괄하기만 하던 신우이의 목소리에서 간절함마저 느껴졌기에 신우이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잠시 뒤 퇴근을 한 뒤 한 카페에서 신우이와 마주했는데요. 올케,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묻던 신우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다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님에게 매일 전화를 드렸던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에 대해 가슴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모조리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아무런 말도 없이 한동안 제 이야기를 듣기만 했어요. 신우이는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는데 평소 표정에 변화가 없던 신우이였지만 그날만큼은 아주 심각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신우이는 한참 동안이나 제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 갔는데요. 며칠 후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다. 내가 꼭 할 얘기가 있으니 내일 니들 집으로 좀 오거라. 어머님, 죄송한데 저 그 사람 얼굴 마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니들 이혼한다며? 이혼하려면 어차피 한 번은 얼굴 마주해야 할 거 아니야. 내일 와서 단판을 짚고 가라 그 말이야. 그럼 그렇게 알고 전화 끊으마.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행동에 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어머님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다음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거실 중앙에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고요. 제가 당황한 채 옆걸음질을 하며 슬금슬금 거실로 들어갔는데요. 때마침 너 잘 왔다. 내가 네 신우이 얘기 듣고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구나. 난 당최 이해가 안 돼서 말이다. 이제 네 마누라도 왔으니까 그 뚫린 입으로 네가 직접 말해봐. 나한테 맨날 전화하라고 내가 시켰냐? 네가 그런 적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마가 혼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그랬지. 너 그 엄마란 말 좀 그만해.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엄마가 뭐야 엄마가. 아주 징그러 죽겠어. 앞으로 어머니라고 불러. 그리고 혼자 있는 엄마가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네가 전화를 할 것이지. 왜 네 마누라를 시켜서 전화하게 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기나 해? 생각해봐라 이놈아. 매일같이 할 말도 없어 죽겠는데 며느리가 맨날 전화를 해대니 아침부터 아주 죽을 맛이었다 그 말이야. 근데 그걸 네가 시켜서 했다 그 말인 거냐? 시어머님이 남편의 등짝을 내리치며 외쳤는데요. 그 바람에 남편이 온몸을 비비 꼬아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저를 보며 다시 물었어요. 며느라, 매일같이 나한테 전화하라고 이놈이 시킨 게 맞는 거냐? 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 그게 남편이 어머님 혼자 계신다고 걱정이 된다고 그리고 어머님도 전화 안 드리면 화내신다고 했어요.
나 참 환장하겠네. 난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네 눈치 보느라 전화하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있었잖니. 생각해봐라. 네 성격이 워낙 조용조용하니까 혹시나 내가 말을 잘못해서 네가 상처라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참고만 있었다. 그렇잖니. 그렇잖아도 내 말투가 투박해서 가끔 네가 상처를 받았잖니. 내 딴에는 네가 내 생각해서 매일 전화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도 못하고 어찌나 답답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놈아, 내가 널 낳았지 네 처를 낳았냐? 아무 상관도 없는 네 처한테 네가 뭔데 전화를 해라 마라 해. 어머님, 그동안 저는 어머님이 이 사람한테 다 시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오해를 좀 했습니다. 나 참 뭐 이런 등신 같은 인간이 다 있어.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가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신경 썼어? 결혼하기 전에는 평생 전화 한 통도 안 하던 인간이 왜 네 처한테 대리 효도를 시켜? 가만히 있어봐라. 너희는 오늘 그냥 단판을 짓자. 시어머님이 남편을 향해 달려들었고 놀란 남편이 머리까지 조아리며 빌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실 그동안 남편이 제게 시어머님을 챙기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시어머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남편 혼자만의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어머님은 제가 전화를 드리는 것도 반찬을 해다 드리는 것도 다 불편하고 귀찮기만 했다고 하네요. 그날 시어머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가 전화를 드릴 때마다 항상 퉁명스럽게 받았던 것이 떠올랐어요. 거기다 제가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갔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혼잣말을 한 적도 있었고요. 난 집에서 밥도 잘 안 해먹는데 반찬은 뭐하러 해와. 이렇게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난 좀 그렇구나. 라고 말이죠. 사실 내가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해보니 장인 장모님 사이가 너무 좋더라고. 그게 너무 부러웠어. 식사를 할 때도 장인어른이 장모님 숟가락 위에 반찬도 올려주시고 수시로 장모님 어깨도 주물러 드리는 모습이 진짜 부럽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때문에 평생을 남편도 없이 사느라 저런 대접도 못 받아봤겠구나 싶어서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느껴졌어. 그래서 처갓집에 가는 게 더 싫어졌어. 장인 장모님이 서로를 챙기면 챙길수록 난 엄마 생각이 나면서 그동안 엄마한테 못했던 것만 떠올랐거든. 여보, 내가 더 잘못했어. 내가 괜시리 자격지심 때문에 당신을 힘들게 했어.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을 시킬 게 아니라 내가 했어야 하는 게 맞아. 근데 정작 난 쑥스러워서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당신만 괴롭힌 거야. 남편이 마치 어린아이 마냥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남편의 진심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거든요. 남편의 진심을 듣다 보니 그동안 쌓였던 것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진작에 말했으면 나도 오해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진짜 미안해. 근데 나 당신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그동안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잤어. 내가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게 있는데 말이야. 난 엄마 없이는 살아도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러게. 그동안 당신 얼굴이 반쪽이 됐네. 라며 남편과 제가 서로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던 시어머님의 입에서 험한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아주 생쇼를 하고 있구만. 근데 이것들이 과부 앞에서 아주 잘하는 짓이다. 남편 없는 과부는 어디 서러워서 살겠냐? 내가 눈꼴 사나워서 볼 수가 없네. 우린 이만 갈 테니까 니들 앞으로 나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라며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동안 거실에서 두 손을 맞잡고 펑펑 울었어요. 그 뒤에 우리 부부는 그 전보다 사이가 더욱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아예 우리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너무나 연락이 되지 않아 시댁에 갔다가 현관문에 붙어있는 종이를 보고는 기겁을 하고 말았답니다. 현관문 앞에는 아들 며느리 출입 금지, 시어머니 100 이라는 말이 써 있었거든요. 붙어있는 종이를 보며 남편과 제가 뜨끔한 채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엄마가 앞으로 절대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래. 그니까 얼른 돌아가. 그리고 요즘 엄마 바빠서 니들하고 놀아줄 시간 없거든.
엄마가 뭐 하는데 바빠? 계속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와봤더니 현관문에 떡하니 적혀있는 거 있지. 엄마가 니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니들 때문에 엄마 충격받아서 엄마 지금 남자 만나고 있는 중이야. 뭐? 누굴 만난다고? 누나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야. 그때 네가 엄마가 불쌍하다 뭐하다 나불대가지고 엄마도 많은 생각을 했대. 그래서 늦게나마 짝을 찾았다나 뭐래나. 암튼 그랬어. 그럼 진짜로 엄마가 남자를 만난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암튼 괜시레 바쁜 엄마 귀찮게 하지 말고 얼른 돌아가. 신우이가 짜증스럽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우리는 신우이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시어머님이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한 식당으로 나갔는데요. 그곳에 신우이가 말하던 그분이 시어머님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놀란 남편과 제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요. 와서 앉지 않고 뭐하고 있어? 그리고 인사해라. 여기는 내 영혼의 단짝인 길봉구씨다. 봉구씨, 여기는 우리 아들 며느리예요. 아이고, 그 말로만 듣던 아들 며느리군요. 내가 듣자하니 둘이서 맨날 우리 달링 염장을 질러댄다고 하던 그 아들 며느리? 아유, 남사스럽게 달링이 뭐예요, 달링이. 뭐 어때요? 우리도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면서 살아야죠. 여기 봉구씨는 나보다 나이가 5살이나 연하다. 난 요즘 봉구씨 만나느라 바쁘니까 니들 나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 거다 이 말이야. 두 분이서 어찌나 사이가 좋아 보이던지 잠깐 넋이 나갈 정도였는데요. 아무래도 남편이 큰 충격을 받은 듯 해보였습니다. 봉구라는 분은 시종일관 시어머님을 챙겼는데요. 생선 가시도 일일이 발라서 시어머님 숟가락 위에 올려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식사를 끝내고 큰 충격을 받은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많이 놀라긴 놀란 모양으로 남편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과는 거짓 연락이 끊어지다시피 되었어요. 아예 우리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걱정이 돼서 신우에게 연락을 했지만 엄마 연하남친 만나느라 지금 무지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마 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시댁 가족들끼리 식사 약속이 있었기에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남편이 일이 조금 덜 끝났다며 저보고 먼저 가보라고 해서 저 먼저 식당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식당에 먼저 와 있는 듯 해 보였습니다. 룸 안에서 두 분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너 동생이랑 올케한테는 말 안 한 거지? 뭘 말을 안 해? 왜 그거 말이야, 우리 비밀. 아, 비밀? 봉구 아저씨 얘기 말하는 거지? 엄마, 말이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 아저씨 이름이 진짜 길봉구가 맞는 거야? 그동안 진짜 궁금했거든. 아, 봉구? 봉구 맞지, 길봉구. 봉구가 말이다. 어릴 때부터 이름 때문에 엄청 놀림을 받긴 했지. 봉구가 내 친구 봉숙이 동생이잖니? 딱 봐도 이름이 비슷하잖니? 근데 영구가 아니라 봉구인 걸 감사해야지. 영구보다는 봉구가 낫지 않냐? 영구나 봉구나. 근데 친근감이 들긴 해. 그지? 언제 들어도 참 친근한 이름이야, 봉구. 어릴 때는 우리가 뽕구라고 불렀거든. 뽕구? 뽕구 아저씨도 참 힘든 삶을 살았네. 그나저나 뽕구 아저씨가 흔쾌히 도와주는 바람에 둘이 완전 속아 넘어갔잖아. 뽕구 아저씨 연기력이 아주 대단하더라고. 뽕구가 말이다. 옛날에 여자들을 참 많이도 만나고 다녔거든. 그 가닥에 나오는 거지 뭐. 뭐야, 그럼 혹시 엄마랑 진짜 그렇고 그런 사이 아냐? 얘가 뭔 소리라고 있어. 뽕구 마누라랑 나랑도 절친이거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뽕구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키로 보나 인물로 보나 네 아버지 정도는 돼야지. 뽕구는 너무 짜리몽땅해. 엄마는 아직도 아빠가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난 살면서 네 아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사람 착하지. 거기다 얼굴도 잘생겼지. 키도 좀 컸냐. 그러니 내가 네 아빠 보고 한눈에 반했잖니. 난 네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 니들도 아빠 닮아서 한 인물씩 하는 거야. 난 네 아빠 그리 보내고 홀로 산 거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나중에 저승 가면
당당히 네 아빠 찾아갈 거거든.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어찌나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던지 선뜻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제가 문을 열었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님, 그럼 혹시 그때 그 이가 죄책감 느낀다고 해서 연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 부부가 신경 쓸까 봐서요? 너 다 듣고 있었니? 언제부터 들었어? 니들 조금 늦게 온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이가 먼저 가보라고 해서 저만 먼저 왔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 봉구 아저씨가 가짜 남친인 것까지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놀란 채 헛기침을 했는데요. 저기 말이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냐? 난 말이야. 진짜 억울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놈의 자식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니들 제발 좀 다투지 말고 니들끼리만 잘 살아. 난 혼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어머님.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네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네? 제가 왜요? 너 지금 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잖니. 난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오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넌 내가 가끔 한마디씩 할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 하니까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잖니. 혹시나 내가 상처라도 준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래서 그때도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그 사달이 났던 거야. 어머님,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한 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어머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잘생겼나 했더니 아버님이 잘생기셔서 그랬군요. 어쩐지 저도 그이 보고 한눈에 반했잖아요. 어머, 얘가 이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과부 시애미 염장을 지르는구나. 시어머님이 장난스레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뒤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답니다. 그동안은 서로의 마음이 닫힐까 싶어 눈치만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이제는 시어머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답니다. 다만 남편은 여전히 눈치가 없는데요. 그 봉구 아저씨의 존재를 여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제가 눈치를 그렇게 줬음에도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모두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평생토록 눈치채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